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도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14년 만이지만 마치 어제 만난 듯한 친근함을 보여준 주윤발. 김치. 한국식 보라트로 어색한 분위기를 녹였습니다. 배우 생활 50년, 한때는 청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發誓以後都唔會俾人用槍指住我頭。 코트 자라가 휘날린 쌍권총 액션은 누구나 아는 명장면이 됐고 영화 와호장룡은 무예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即係如果你有冇咗電影，你點會有個周潤發啫？即係咁樣。 첫 번째 키워드, 부산을 뒤흔든 영원한 형님 주윤발. 자,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이 영원한 형님이죠. 따거. 배우 주윤발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고 어떤 인터뷰 내용 이런 게 다 화제가 됐어요. 다 화제가 너무 됐습니다. 멋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저도 부산에 직접 가서 주윤발 씨 좀 직접 만나고 온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예, 예. 하는데요. 네네. 그 영화제가 지난 4일 개막해서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0세기 홍콩 영화 르네상스를 이끈 주윤발 씨가 그야말로 영화제를 접수했습니다. 되게 수많은 관객 앞에서 그 기억나세요? 광고? 사랑해요 땡땡땡. 아, 네네네. 사랑해요를 외치시더라고요. 아주 관객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주윤발 씨가 14년 만에 한국을 찾은 건데요. 개막식에서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을 했습니다. 와. 예, 배우 송강호 씨가 직접 트로피를 전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주윤발 씨는 연기 인생 50년을 맞아서 그 의미 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다면서 예, 긴 시간 사랑을 보내준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또 트로피를 든 채로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으면서 한국말로 김치를 외치기도 했고요. 예,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김치라고 했습니다. 발음도 너무 좋고요. 정확합니다. 아니 뭐 몇 달 전에 저희도 전하긴 했었는데 홍콩에서 주윤발 씨가 숨졌다, 사망설이 맞습니다. 돌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다고요? 네, 개막식에서 상을 수상한 후에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요. 네.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직접 자신을 둘러싼 사망설 등 가짜 뉴스에 대해 굉장히 쿨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唔係唔舒服啊，傳我死咗添。呢啲係每一日嘅新聞嚟嘅，你明嘛？咁所以你唔使理佢嘅，咁啊。 멋진 미소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네. 잘 넘겼네요. 과연 이 50년간의 관록이 묻어나는 미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윤발 씨가 또 최근에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건강하다는 근황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자신이 하프 마라톤에 나갈 예정인데 뭐 뛰다가 죽는다면 뭐 더는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굉장히 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 마라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프 마라톤 대회 곧 나가는데 내가 뛰다가 죽으면 이런 가짜뉴스 안 나오겠지라고 네, 아주 네, 네, 웃으면서 맞아요, 네. 아주 유머러스하게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주윤발 씨가 이 스마트폰의 그 공유하는 기능을 척척 활용해가지고 아주 센스 있는 방법으로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이렇게 소통을 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 사이에서는 이번 영화제에서 그 에어드롭이 굉장한 또 키워드였습니다. 네. 에어드롭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끝나고 주윤발 씨가 이 전 세계 취재진에게 함께 셀카를 찍자고 나온 장면이네요. 네, 먼저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직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취재진에게 바로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어드롭을 켜라라고 한 다음에 바로 공유를 해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에어드롭이 가까이에 있는 휴대전화에 무선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네, 기능이잖아요. 요즘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네.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 68인 주윤발 씨가 이 에어드롭을 켜라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공유한 거죠. 역시 주윤발이라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 무선 공유 기능으로 주윤발 씨에게 디지털 접촉을 하게 된 셈인 그 거죠. 자리에 있었어요? 네네네. 박정선 네. 기자도? 디지털로 사진을 받은 받았나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저는 놓쳤습니다. 아. 저한테는 오지 않더라고요. 아하.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주윤발 씨가 어떻게 셀카를 찍었는지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아, 이거군요. 아, 저 사진이 그 주윤발 씨에게 기자들이 직접 받은 사진인 네, 거죠? 네, 에어드롭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우와. 야, 그렇게 셀카 가까이서 찍으면 뭐 셀카의 굴욕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윤발 배우는 야, 이거 봐요. 굴욕이 전혀 없는 진짜 멋집니다. 맞아요. 네. 부산영화제에 굉장히 많은 글로벌 스타들이 또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저는 주윤발 씨 같은 이
이런 팬 서비스를 해주는 또 스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진 공유해줄게. 자, 에어드롭 기능 키세요. 탁 스타가 이렇게 보내는 게.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이제 아까 팬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주는 것도 그렇고 역시 의리의 네. 의리의 사나이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또 주윤발 씨가 이 따거 영원한 형님. 형님으로 불리는 게 영화 밖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잖아요. 앞서 주윤발 씨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이런 네. 뜻을 밝혀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전 재산 약 8,100억 원입니다. 와. 예,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嗰啲錢唔係我捐嘅，我老婆捐嘅，我唔想捐嘅，我揾得好辛苦㗎。咁反正算啦，我嚟嘅時候我乜都冇咁嘛，嚟嘅世界，我死嘅時候咩都帶唔走，呢啲嘢都唔係我嘅，世外物有邊啲人要需要嘅咪攞去咯。 야, 그러니까 내 아내가 기부한 거다라면서 약간 겸손의 네.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큰 돈인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된다. 정말 좀 대인배다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정말 큰 형님다운 그런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유머를 넣어서 다들 빵빵 터지는 또 와. 현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해서 좀 일침을 가했죠.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이 따거 면모를 또 보인 또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 홍콩 영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작비를 마련하기도 힘들다. 한국의 자유로움이 부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뭐 이렇게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중화권 스타를 저는 좀 보기 드물었는데요. 네. 앞서 주윤발 씨는 지난 2014년에 그 홍콩 우산혁명 당시 시위대의 지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주윤발 씨의 이번 중국 정부 검열 발언으로 이 중국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주윤발 씨는 앞으로 출연 작품에 어떤 제안도 두고 싶지 않다면서 어떤 연기든 도전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작 원몰 찬스로 또 12월에 개봉을 하거든요. 이번엔 자폐증 아들을 둔 아빠 역할로 5년 만에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웃음을 준 우리 영원한 형님 따거 이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산국제영화제의 한 장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너무 만나 뵙고 싶은데 이번에 네. 못 봤으니까 부산에 핸드프린팅 하셨대요. 그거 보러 가려고요. 그거라도 아니면 한번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하시겠죠? 네, 다음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왔어! 오래 기다렸지? 잘해보자! 두 번째 키워드, 더 강하게 돌아온 힘센 여자 강남순. 와, 지난 주말에 첫 선을 보인 저희 JTBC의 새 드라마인데 네. 힘센 여자 강남순 흥행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제 방송 첫 주거든요. 2회차가 방송됐을 뿐인데도 시청률 상승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예. 먼저 이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제목 좀 익숙하실 텐데요. 네네. 지난 2017년 방송돼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 힘센 여자 도봉순의 스피노프 드라마입니다. 스피노프. 네, 스피노프란 뭐 기존 작품에서 등장 인물이나 설정을 가지고 와서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 도봉순과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강남순 역의 이유미 씨가 도봉순 역의 박보영 씨와 육촌 관계라는 설정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도봉순이 워낙에 흥행작이었던 터라 강남순이 좀 이 형만한 아우가 될 수 있을까라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형만한 아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형보다 훌륭한 아우가 될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뛰어난 아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봉순의 경우에 첫 방송 시청률이 3.8%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강남순의 첫 방송 시청률은 4.3%를 기록하며 뛰어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첫 방송 당시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 그다음에 배드민턴 결승전이 있어 같은 시간대에 방송이 됐었는데도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2회에서는 무려 6.1%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직 상승했습니다. 야, 그 한일전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을 뚫고 네. 엄청난 그 인기를 얻었는데 이 여성 캐릭터가 영웅으로 나오는 설정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 도봉순에 이어서 6년 만에
그리고 세계관을 이어서 맞습니다. 확장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네. 기대가 더 쏟아지고 있어요. 그때 팬들이 또 다시 또 돌아올 것 같고요. 맞아요. 기대가 높았는데 또 기대만큼 재밌다는 또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B급 감성이 또 젊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그 이유미 씨가 몽골에서 처음에 살고 있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네. 몽골에서 던진 물건이 한국까지 날아와서 저렇게 옹성우 씨 뒷머리를 맞추는 장면이 너무 B급이다 이거. 몽골에서부터 이 장면 C급. 네, 이 장면 네. 벌써부터 짤로 만들어져서 야, 이 재밌네요. SNS에 네, 화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미 씨가 달리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멈춰 세우는 장면이 또 굉장히 재밌죠. 이 장면은 거의 톰 크루즈의 액션 연기. 그러네요. 현실이 고달프다 이런 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히어로물이 있었지만 이거는 또 가족과 히어로가 결합된 컨셉이라서 네. 또 더욱더 시청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3대 모녀 히어로, 세상에 없던 히어로거든요. 네. 그 딸인 강남순 씨가 이유미 씨, 그리고 어머니가 김정은 씨, 그리고 할머니가 김혜숙 씨, 이 3대 모녀 히어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천적으로 놀라운 괴력을 타고난 3대 모녀가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신족 마약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모녀가 아주 특화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 힘을 이용해서 또 어떤 괴력 잔치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가족들이 여성들이 힘이 이렇게 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특성도 너무 재밌었는데 네. 뭔가 여성들의 의리, 가족애 이런 것도 맞아요. 엿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작품 다채로운 조연 라인업으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가수 영탁 씨가,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오영탁 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약 수사대 돌직구 형사 역할을 맡아서 옹성우 씨와 열혈 파트너 케미를 선보입니다. 이 또 모델 출신 방송인 주유재 씨가 이 강남순의 둘도 없는 친구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 캐릭터가 되게 재밌습니다. 코인으로 벼락거지가 된 노숙자부터 스타까지 롤러코스터 인생을 늘 연기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아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잠깐만 봐도 너무 재밌는 너무 재밌어요. 역할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기대하면서 네. 애청해 보겠습니다. B급 감성 기대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주제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볼게요. 논란의 황영웅 데뷔 모금액 38억.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가수 황영우 씨가 오는 28일에 첫 번째 미니 앨범 가을 그리움을 발매하며 복귀합니다. 예. 여러 논란으로 자숙을 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어떤 논란이었는지 먼저 짚어드리자면 네. 이 황영우 씨는 지난 3월 MBN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 후보로 꼽힐 만큼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이 당시에 학교 폭력 가해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기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해 전과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었습니다. 이 황영웅 씨가 좀 자취를 감췄고요. 이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학교 폭력 가해를 한 연예인들 사례는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황영웅 씨의 경우에는 조금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논란들이 연이어서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 연인 폭행 사건, 동급생 협박 및 성추행 의혹, 그리고 금전 갈취 의혹, 그리고 상해 전가까지 당시 굉장히 단시간 안에 부정적인 이슈가 연이어서 터져 나왔던 바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당시에 이런 논란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데뷔 모금액이 38억 원을 돌파했다. 이건 무슨 네. 얘기인가요? 먼저 그 과거 논란에 대한 여론이 아직 부정적인 상황에서 황영웅 씨가 좀 조용히 남몰래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논란의 주인공이 된 지 불과 3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자숙을 한 게 맞냐라는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황영웅 씨 이 팬덤 일부에 좀 황영웅 씨를 맹목적으로 감싸서 또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팬카페를 통해서 앨범 공동구매 모금을 진행했는데 일주일간 무려 3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큰 돈이 모였네요. 네, 지금도 또 계속 모금액은 늘어나고 있고요. 한창 그 논란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로 비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황영웅 씨 팬덤이. 근데 좀 여전한 모습이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의 좀 때이른 복귀 시동으로 자숙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 진정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중의 시선이 어찌 됐든 황영웅 씨가 좀 성공적인 복귀를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앨범이 나오고 또 38억 모금, 일부 팬덤이지만 좀 지나치게 감싸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팬들이 또 어떻게 대중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박정선 기자에게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